당신이 속한 모임, 회사 동호회, 심지어 가족 안에도 단 한 명의 나르시시스트가 숨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 한 사람, 그 존재 하나로 인해 신뢰는 무너지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애써 쌓아 올린 관계와 조직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눈치채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 한 명이 어떻게 단체 전체를 파괴하는지,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연구와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충격적인 사례를 통해 끝까지 깊고 날카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파괴적 영향력은 왜 이렇게 강력한가? 많은 전문가들이 서로 앞다투어 이야기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인간관계의 본질, 즉 신뢰를 무너뜨리는 데 천부적인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폭력이나 공개적인 적대감 대신 은밀하고 교묘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소문을 흘려 구성원 간 불화를 유도하고 애매한 뉘앙스로 의심을 심으며 사소한 오해를 확대시켜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이렇게 갈등과 불안을 퍼뜨린 단체 안에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서로를 믿지 못하고 협력보다 자신을 방어하는 데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결국 단체는 힘을 잃고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본능적으로 관계를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타인과의 감정적 연결, 즉 애착과 동료애를 끊는 데 집중합니다. 누군가 친해지려 하면 교묘히 끼어들어 거리감을 조장하고 소속감을 느끼려는 순간 차가운 무시나 은근한 멸시로 고립을 유도합니다. 특히 자신을 비판하거나 건전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가장 먼저 제거하려 듭니다. 비판을 막기 위해 신뢰를 철저히 파괴합니다. 그 결과 집단 안에는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서로 연결될 수 없게 만든 후 나르시시스트는 그 위에 군림하려 합니다. 기업과 조직 안에서도 나르시시스트 한 명의 존재는 치명적입니다. 조직 심리학자 로버트 세튼 교수는 단호히 경고합니다. 조직 내 독성 인물은 단 한 명이어도 전체 생산성을 40% 이상 떨어뜨린다. 표면적으로는 단지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한 사람 때문에 전체 팀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프로젝트는 반복해서 지연됩니다. 서로 책임을 미루고 협력 대신 눈치 보기에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회의는 공포의 시간이 됩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없습니다. 잘못 말했다가는 조롱당하거나 몰래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팀원들은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출근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밤마다 불면에 시달립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문화가 퍼집니다. 팀이 아닌 생존을 위해 움직이게 됩니다. 경쟁은 건강한 도전을 넘어 생존 경쟁이 됩니다. 동료는 협력자가 아니라 경계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일은 가장 유능한 인재들이 가장 먼저 떠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 자신을 낭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더 빠르게 결단을 내립니다. 결국 남는 것은 무기력한 잔존 인력, 불신과 소문이 가득한 내부 문화, 실질적 성과 없이 표류하는 조직. 눈에 띄게 프로젝트가 무너지고 매출은 줄어들며 결국 조직 전체가 붕괴의 길로 접어듭니다. 나르시시스트 한 명이 떠나지 않으면 결국 유능한 사람들이 떠나고 조직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상 속 사례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평범한 동호회가 어떻게 망가졌는가?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작은 책 읽기 모임, 모두 책을 사랑하고 서로의 감상을 나누는 것을 즐기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았습니다. 누군가는 짧게 느낀 점을 말하고 누군가는 긴 감상을 조심스레 풀어냈습니다. 그 자체로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로운 인물 A씨가 등장합니다. 첫 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책에 대한 열정도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언 스타일에 있었습니다. A씨는 항상 자신의 감상을 절대적인 기준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읽은 방식이 정답이야. 다른 해석은 너무 얕아. 진짜 의미를 이해한 건 나뿐이야. 심지어 다른 사람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도 은근히 비꼬거나 깎아내렸습니다. 그건 표면적인 해석이네. 나는 그런 수준에서는 읽지 않아. 좀 더 공부해야 할 것 같은데. 모임 분위기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발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점점 주저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지 못합니다. 모임은 점점 A씨의 일방적인 독후감 발표로 변질됩니다. 서로의 감상을 존중하던 모임은 사라졌고 대부분의 회원들은 입을 닫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이는 조용히 모임을 빠집니다. 또 다른 이는 변명처럼 요즘 바빠서요 라며 참석을 끊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조차 마음속에 묵직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침묵만 흐릅니다. 더 이상 함께 책을 즐기는 모임이 아닙니다. 모임의 본질이 훼손되고 관계가 무너진 자리에는 차가운 침묵과 지친 한숨만 남습니다. 결국 그렇게 모임은 해산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과도한 자의식,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 부족이 공동체 전체를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이번에는 직장에서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중소기업, 직원 수 10명, 소규모이지만 팀원들은 서로 끈끈했습니다. 커피를 나누며 농담을 주고받고 프로젝트가 힘들 때는 서로 격려했습니다. 진짜 팀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로운 팀원 D씨가 입사합니다. 처음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적응하는 듯 보였고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D씨는 보이지 않는 독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이 너를 탐탁지 않아 하더라. 이가 너 프로젝트 포지션을 노린대. 너가 빠지면 다들 좋아할걸. D씨는 직접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근한 말투, 걱정하는 척, 조언하는 척 하면서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이라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팀원들의 반응은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잡담도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회의 시간엔 서로 눈치를 보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조심스럽게 반응했습니다. 협력이 사라지고 경계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프로젝트는 계획보다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팀 목표는 흐려지고 회의는 긴장과 불편으로 가득 찼습니다. 스트레스는 쌓이고 병가를 내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결국 가장 유능하고 민감한 직원부터 하나둘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것은 필요한 사람들과 깨어진 신뢰, 그리고 무너진 팀워크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족과 친척들 간에도 사례가 존재하는데요. 명절이면 모이던 대가족, 어린 조카들은 웃으며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음식을 나누며 오랜만에 안부를 묻던 따뜻한 시간. 그 모임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주는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삼촌 A씨, 모임이 시작되면 항상 순위를 매기듯 사람들을 평가했습니다. 누가 승진했어? 연봉은 얼마야? 이번에 누구네 애는 어느 대학 갔다더라. 넌 아직 그것밖에 못했니? 칭찬은 없고 비교만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성취를 들으면 축하보다 깎아내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은 좋은데 실속은 없어. 요즘 그 정도 성적은 흔해. 대단한 척하지만 별거 아니지. 심지어 별것 아닌 말실수나 오해도 큰 싸움거리로 부풀려 가족들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너가 그때 그런 식으로 말했잖아. 아직도 그걸 기억 못해. 다들 너 때문에 불편해했어. 결국 조카들끼리도 서서히 균열이 생겼습니다.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기 시작했고 은근한 질투와 서운함이 쌓였으며 사소한 말 한마디가 큰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명절 모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편안했던 식탁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고 대화는 단절되었고 시선은 서로를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올해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그냥 조용히 집에 있을래. 하나둘 핑계를 대며 빠지기 시작했고 언젠가부터 명절 모임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가족의 정은 그렇게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집단 파괴가 일어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처음, 나르시시스트는 눈부시게 빛나는 존재처럼 다가옵니다. 말을 빠르고 논리적으로 합니다.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선명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을 사로잡는 매력을 풍깁니다. 리더십이 강한 사람처럼 보이고 모두는 그에게 끌립니다. 이 사람 덕분에 우리 모임이 성장할지도 몰라. 드디어 진짜 리더를 찾은 걸까? 처음엔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합니다. 나르시시스트도 이 시기에는 의도적으로 매력적인 모습을 강조합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는 소외되고 누군가는 은근히 비교당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가치가 깎여나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무도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괜히 문제를 만드는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 그래서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균열이 깊어집니다. 모임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서열이 생기고 일부는 나르시시스트에게 가까워지기 위해 애쓰고 일부는 점점 멀어져 조용히 사라집니다. 협력은 약해지고 경계심과 불편함이 모임 전체를 감쌉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독이 퍼지듯 조직 안의 건강한 에너지는 서서히 사라집니다. 결국 신뢰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누구도 누구를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협력은 사라지고 오직 자기 생존만이 남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말아야 해. 누구도 믿지 마. 모두 자기 생각만 해.
이런 분위기가 조직 전체를 지배합니다. 회의는 서로 눈치를 보는 자리로 변질되고 대화는 줄어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쌓여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직서 한 장, 탈퇴 메시지 한 줄, 연락을 끊고 거리를 두고 모임을 피합니다. 크게 싸우는 일도 없습니다. 서로 포기하고 조용히 등을 돌리는 것뿐입니다. 마지막에 남는 건 겁대기만 남은 조직, 이름뿐인 모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남은 사람들은 협력 대신 생존을 택합니다. 누구도 서로를 믿지 않고 아무도 미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모임은, 조직은, 관계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집니다. 단 한 명이어도 충분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방치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수년간 쌓아온 신뢰와 성취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기에 알아차리고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모임, 조직, 가족 안에서 미세한 균열이 느껴진다면 그저 지나치지 마십시오. 가벼운 오해 같아 보여도, 사소한 갈등 같아 보여도 그 밑바닥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벽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를 방치하는 순간 우리는 붕괴를 스스로 선택한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신뢰를 침식시키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폐허만을 남깁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오직 하나, 신뢰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신뢰를 깨는 이들 앞에 두려워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단호히 맞서십시오. 당신이 지키는 신뢰가 곧 당신 자신입니다.